정가의 주요 이슈와 그 뒷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직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늘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 이에 따른 변화와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심상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세대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의결돼서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1988년 이제 한 30년 넘게 이제 정체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개편하고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이제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국회와 정부의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 부족을 이 내용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이제 1:1 매칭으로 이제 제외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의회 사무처 직원의 수를 재정이라든가 뭐 규모, 인구수 등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정해야 하는데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것도 차후에 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도 보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사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시작이 반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성과는 뭐 조금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나 소장님. 예, 아무튼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은 보면은 주민 집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치 역량과 투명성을 매우 높였다라고 이렇게 좀 행안부에서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보면은 이번 개정안이 정말로 전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끔 좀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40개 항목에 달해서 변화를 했지만 핵심 요인으로 보자고 한다면 현재 단체장에게 주민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의회에 있어서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강화들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 획기적으로 강화됐겠는가라고 하는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고 뭐 오늘 논의사항은 아니지만 오히려 동시에 통과된 이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방자치대의 중요한 변화들을 수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보면서 평가하는 것들이 좀 정확하지 않는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권능이 더욱더 증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강화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부분, 의회 사무처 직원 권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게 했습니다. 지방의회 권한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방의회가 염원한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담겨져 있어도 사실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개정안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이제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인사권 독립은 의장에게 자율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제한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었던 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데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1:1 매칭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2:1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강원도의회를 예를 들어보면 강원도 의원이 46명인데 지금 2:1로 된다 그러면 결국 23명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23명의 정책 지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서도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금 여러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강원도 인구수는 154만 명이고요. 여기 2021년도 강원도 예산 규모는 9조 7천억입니다. 교육청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강원도 도의원이 이제 46명이면
도의원 1인당 3만 3천 명이 이제 도민의 소리를 이제 네. 의정에 반영되어야 되고요. 예산으로 보게 되면 2,100억 정도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인턴 포함해서 9명의 입법 예산 등 전문 지원 조직을 사실 가지고 국정 활동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방의원은 여전히 이제 혼자서 고군분투 하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되리라고 원내대표님 봅니다.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의회 수건 사업이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도의회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직접 의장이 임명권을 가진 게 아니라 단체장이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의회에서 하는데, 인사권은 단체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폐해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전면 수정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전이고 권한의 확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좀 평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저는 이제 심 의원님하고 약간 좀 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정책 전문 인력이라고 한다면 국회처럼 의회의 보좌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반절로 하는 걸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어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도민들의 눈에서는 그것마저도 별로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지는 않는 이유들이 실제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이 6명, 7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뭐냐고 한다면 국민의 대표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를 함께 지나가면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원회도 있고 농민위원회도 있고 여성위원회도 있고 각종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과 함께 연계를 해가지고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현재 보좌관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가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보좌관이라고 하는데요. 1대1로 한 데에서 개인의 비서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됐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전문 인력들이 와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앞서 나간다면 강원도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 또 여성 정치인들이 좀 나오는 그런 장이 또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요구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래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1대1이 아니고 2대1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대신에 이게 또 뭐냐면 한다면 자기 사람 신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얹히는 형식에 있어서의 제도로 발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서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 실효성에 관건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투표 결과와 의정 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또 민간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여기에 겸직 금지 의무 규정 구체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효성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에도 있는 거고, 현재 뭐냐고 한다면 있는 걸 뭐냐면 상설화하고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던 거거든요. 실제 특별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게 국회 같은 경우에도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한 197건 정도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실제 제명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들은 한 건밖에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제했다라고 하는데 의미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권한과 징계의 범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설치가 되는 것들이지 유명무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관돼서 보완 장치를 꼭 도의회에서 함께 마련할 때 실효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의회 투표 결과라든가 또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방의회 투표 결과를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도 강원도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서 좀 더 우리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가지고 했었으면 본회의에서 이렇게 정파적 결정을 내는데도
내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이제 됐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있고요. 또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윤리특비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지금 뭐 저희들 하고는 있지만 그 민간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갖고 지금까지 저희들 의원끼리 하던 윤리위원회가 좀 더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겸직금지 의무 이제 규정을 이제 여기서 좀 체계적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실 겸직 금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이 이제 그 직무를 가지고 부당하게 그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좀 포괄적으로 해갖고 무엇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도 있고요. 또 겸직 신고는 또 미공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의장께서 또 사임 공고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이를 그 굉장히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건데 지금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열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좀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는 제도적으로 달라진 지방의회에 어떤 역할과 또 박약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